안녕하세요. 저는 로고스학원에서 잠실고등학교 통합과학을 맡고 있는 서창원입니다. 일단은 순서로는 잠실고 통합과학의 특징과 그 다음에 통합과학을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그 다음에 제 교재 설명과 수업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23년도 잠실고등학교 내신 결과 인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잠실고등학교에서 통합과학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 단위수와 평가 계획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단위수는 기준 단위는 8단위인데 1학기 때 4단위, 2학기 때 4단위. 자, 주당 4시간으로 수업이 운영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 계획을 보시면 자, 수행평가가 40%죠. 그 다음에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해가지고 학기 말 성적으로 30, 그 다음에 수행평가 40% 이렇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수행평가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그동안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학생들에게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예를 들면 뭐 자율학화 실험에 대한 탐구 보고서를 작성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자세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실고등학교 통합과학의 좀 더 세부적인 특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잠실고등학교가 생각보다 학생 수가 좀 적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1학년이 188명이기 때문에 1등급은 7.52명. 근데 2학기 때는 187명으로 줄어서 7.48명입니다. 그러니까 7명밖에 1등급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신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지역적인 문제 스타일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지역적인 문제 스타일은 어느 학교마다 존재하겠지만 이 지역적인 문제 스타일은 대부분의 프린트로 자료로 수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힌트가 존재합니다. 그 힌트가 무엇인지 더 뒷부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프린트와 수업 필기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는 게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과학 같은 경우는 그래프와 표 해석이 중요하다.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수업을 하실 때 그래프나 표에 대한 설명을 좀 진행하신다면 그거는 좀 시험에 잘 등장하는 그런 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심화 문제 스타일도 있는데요. 이 심화 문제 스타일은 화학과 물리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이 심화 문제 스타일은 대부분의 모의고사나 학평의 기출 변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가능합니다. 학교에서 예시 문제도 제공합니다. 프린트 뭐 화학, 물리별로 이렇게 50문제씩 정도 제공을 하는데 이게 대부분 모의고사나 학평 문제입니다. 근데 이걸 그대로 출제하진 않고 이걸 변형해서 출제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프린트 제공하는 거 학교에서 나와주는 프린트 이외에 추가 유형의 문제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충분한 문제를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많은 유형의 문제를 다루지 않죠. 그 다음에 그 충분하게 학원에서 심화 유형의 연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객관식의 난이도는 높지는 않지만 서답형이 조금 디테일한 암기를 통해서 그 전체를 다 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학생들이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암기를 잘 안 해서 어려워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채점 기준도 약간 좀 선생님들별로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건 제 개인적인 불만입니다. 학생들에게 이거 좀 강하게 선생님들에게 어필하라고 이렇게 제가 좀 더 추가적으로 코칭을 좀 해주기도 하는데, 이건 제 개인적인 불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해야 우리가 서답형 문제까지도 잘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서답형 문제는 정확한 정답을 선생님도 반박할 수 없는 정확한 정답을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을 좀 몇 개 뽑아가지고 이걸 통째로 암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잠시구 특징으로는 반별로 담당 선생님이 다를 수 있다입니다. 일단 물리 선생님이 두 명이 계시고요. 생명 3명, 화학 2명, 지구학 선생님 2명이 계신데 딱히 1학년을 전담하시는 선생님은 안 계십니다. 그래서 올해는 바뀔 수 있지만 자, 작년 기준으로 나땡수 선생님이 생명 지구를 담당하셨고요. 이땡실 선생님이 화학, 그다음에 양땡지 선생님이 물리를 수업 진행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올해도 이 선생님들이 어, 계시는지 수업을 하시는지를 확인한 후에 그 선생님들만의 출제 유형이 있으니까 그 출제 유형을 미리 파악해 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부분도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파트별로 어떻게 수업하시냐면 생명, 지구, 화학은 프린트로 하십니다. 그 다음에 물리는 교과서로 하시는데 조금 이제 교과서의 양이 설명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좀 걱정하는 부분이 많은데 충분한 예시 문제를
제가 제공하고 그다음 교과서 필기를 추가적으로 확인한 다음에 문제 유형을 예상해서 학생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수업만 관련돼서는 수업과 관련돼서는 학교 수업에 나온 것만으로는 자료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심화 유형, 물리화학의 심화 유형의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 이 부분도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부분에서 제가 이제 그 지엽적인 문제 스타일은 힌트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매년 반복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 생명 파트인데, 자, 이게 서답형 6번 문제하고 그 옆에 11번 문제를 보시면 이게 22년도하고 23년도 문제인데 매년 이게 같은 문제입니다. 같은 문제인데 그래프만 다르게 해서 매년 출제되는 유형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사사평으로 나올지 객관식으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올해도 출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 그래프 해석이라든지 표 해석들이 나오면 이게 매년 시험에 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면 학교 내신 준비를 하는데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사다평 문제를 보시면 그냥 서술하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더 특별한 조건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냥 중요한 개념을 통째로 암기해서 그대로 작성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개념을 필사를 통해서 좀 정리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통합과학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면 좀 더 효과적인지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중등과학에 비해 난이도가 높아지죠. 그 이유를 좀 알아보면 암기량이 중등과학에 비해 많이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용어 정리나 이해가 아이들이 좀 많이 부족하죠. 그 다음에 지역적 출제, 그 다음에 학교마다 존재하는 킬러 유형 때문에 난이도가 많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지 좀 알아보면 일단은 용어를 잘 정리하고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개념을 이해했으면 그걸 암기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통합과학은 거의 암기가 한 7, 80%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암기만 잘해도 기본 점수 이상 맞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선지의 오답을 정답으로 바꿔가면서 수정하면서 공부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옆에 있는 문제를 보시면 1번부터 4번까지는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했을 때 1번부터 4번까지가 옳은 말이기 때문에 5번을 정답으로 고르는 친구들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5번 이외에 어느 부분 때문에 정확하게 정답이 아니다. 그리고 그 틀린 부분을 고쳐서 정답으로 바꿔보는 공부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선생님마다 교재마다 같은 개념이지만 다르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게 연습을 해놓으면 내신을 준비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통합과학의 효과적인 학습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잠실고인데 실자가 빠졌네요. 일단 제가 하고 있는 그 학습 단계인데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있습니다. 먼저 설명하기 전에 제가 앞부분에서 통합과학은 암기가 많이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개념의 이해를 했으면 그것을 암기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저는 이 6단계 안에서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면 암기가 될 수 있도록 그런 플로우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1단계는 일단은 수업 시간에 수업을 하죠. 그럼 개념을 한번 설명을 하고 애들이 개념을 이해하겠죠. 그 다음에 4단계로 가시면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온라인 클리닉인데 목요일로 시간을 픽스했습니다. 그래서 주 1회 1시간 30분에서 2시간 정도 문제를 나눠주고 문제 풀고 질문해라 이러한 온라인 클리닉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전 시간에 배웠던 수업의 개념을 다시 한번 제가 온라인으로 태블릿 패드로 정리하면서 화면에 띄워서 한 번 더 개념을 정리합니다. 개념을 2번 정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5단계로 가시면 시험 보기 일주일 전에 제가 전범위 개념 영상을 다시 태블릿 패드로 정리해서 영상으로 개별적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념을 3번 정리를 하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암기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현장 클리닉 같은 경우는 제가 수요일에 수업이 없기 때문에 저녁에 야간에 오후 6시부터 12시까지 제가 학생별로 시간을 부여해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시간을 부여해서 과제나 그 다음에 테스트 성취도가 좀 미흡한 친구들에 한해서 이런 현장 클리닉을 의무적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테스트 기준 점수 미달자들은 수업 끝난 후에 30분 동안 클리닉을 다시 진행합니다. 그래서 수업 그 시간에 또는 그 다음에 테스트의 문제를 같이 확인해 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깜지 테스트를 다시 풀어보고 어, 집으로 귀가하게 됩니다. 6단계는 직특 시간에 정리하는데 마지막에 온라인 자습실이 있죠. 그래서 새벽 2시, 3시까지 학생들하고 같이 함께 시험 준비를 한다는 마음으로 온라인 자습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교재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권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 첫 번째는 개념서 마스터북입니다. 자, 옆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 빈칸이 되어 있죠. 수업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수업하면서 이 빈칸을 채워가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 그림에 보시면 팁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팁은 한 교재마다 200개에서 250개 정도 팁이 있는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전에 이 팁만 마지막으로 점검을 해도 기본 점수 이상은 다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교재는 빌드업입니다. 이 빌드업은 OX 문제 빈칸 넣기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개념을 잘 정리하고 암기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교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과제 워크북 엔제입니다. 1300, 한 1200문제에서 1300문제 정도 되는데 이거는 매주 과제가 나가는 과제 워크북입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는 강의 노트 핸드북인데 이 부분은 뒷부분에서 뒷장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강의 노트 핸드북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휴대하기 편한 크기의 강의 노트 핸드북이기 때문에 제가 다 일일이 태블릿 패드로 다 필기를 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면서 그다음에 이동 중에 짬짬이 볼 수 있는 그런 핸드북이고요. 중요한 개념들을 이렇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거 암기하는데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실제로 학교에서 나눠주는 학교 프린트입니다. 근데 이 학교 프린트는 제가 직특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나눠주긴 하지만 그대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제가 다 일일이 코멘트를 쓰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다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리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주 목요일 날 시간도 픽스했습니다. 11시에 시작을 해서 모든 학생들이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밤 11시 정도는 되기 때문에 11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온라인 클리닉을 진행하고요. 문제를 푸는 질문하는 그런 온라인 클리닉이 아니라 전 시간에 배웠던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온라인 클리닉입니다. 자, 뒷부분에 좀 말미에 문제를 좀 풀기도 하기 때문에 개변 질문을 받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부분이 부득이하게 좀 자기 개인 사정 때문에 불참할 시가 있으면, 불참하는 경우가 있으면, 개별적으로 이것도 영상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에게 그 영상을 받는지 좀 확인을 받는 작업을 거치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매주 수업 내용, 그 다음에 테스트 점수, 그 다음에 온라인 클리닉 일정이라든지 현장 클리닉 일정, 이런 공지사항들을 부모님에게 당일날 자세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제 미진자는 현장 클리닉 의무 참석이고요. 테스트 기준 점수 미달자들은 수업 후 30분에 깜지 테스트를 완료하고 귀가를 하는 클리닉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라인 클리닉도 영상으로 영상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해서 영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매주 수업 영상을 클라우드나 유튜브에 업로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으면 반복적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통합과학의 잠실구 통합과학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내신 강사는 무조건 결과, 숫자로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영동1고, 보인고, 잠1고, 잠실고를 수업하고 있는데 제가 수업하는 인원수에 대비 저는 이 근방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전교권 등수와 1등급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 내신 인증을 다음 페이지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시험지, 화면에 나와 있는 시험지가 2023년도 1등급 시험지, 1등급 성적표입니다. 1등급만 여기다가 성적표를 올렸습니다. 일단은 여러 학교가 있지만 잠실고등학교만 제가 좀 색깔을 칠해서 표현을 해놨죠. 자, 1학기 때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교 1등 포함해서 1등급이 7.52명이었기 때문에 1등급이 8명입니다. 그 중에서 4명이 저희 반이었습니다.
2학기 때 보시겠습니다. 전교 1등 포함해서 1등급이 7명인데 4명이 저희 반이었습니다. 자, 이게 압도적으로 많은 1등급 성적표를 내년에도 올해도 함께 학생들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잠실고 제 시간표입니다. 자, 토요일 날 2시부터 5시는 잠실관이고요. 자, 똑같이 토요일 날 6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방위관입니다. 아래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미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이상으로 잠실고 통합과학 내신 설명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